더 이상 베풀지도 말고 너그럽게 하지도 마라 세 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몇 년 전 저는 항상 남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조금씩 저 자신을 먼저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베풀지도 말고 너그럽게 하지도 마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고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곤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지치고 우리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현명하게 나이 든다는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건강한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먼저 돌보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너그럽게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나이 드는 법을 배워가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참지 마라. 참으면 호구된다. 몇 년 전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저에게 자꾸만 자신의 일을 떠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동료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료는 당연하게 제게 일을 맡겼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그 동료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 그 동료는 더 이상 저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았고 저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작정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지 마라, 참으면 호구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도한 인내는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때로는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인내하면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자신을 포함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인내는 결국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드는 길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우리가 억누르는 감정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참다가 폭발해버리는 그 순간을 말이죠. 이는 우리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고 타인의 요구에 쉽게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의 상징입니다. 간디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참된 비폭력은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여러분 모두 호구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팀원들에게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싶어서 제 일을 다 마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치고 제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지 말자. 그리고 저 자신을 먼저 돌보자고요. 그 후로 저는 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팀원들도 제 노력을 이해하고 저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기 존중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 존중이 높으면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붓다는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시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류블리오스 시르는 너 자신을 존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자신을 포함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존중이 단순히 자기애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존중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존경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너그럽게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세 번째로 현명하게 나이 들어야 한다.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그림 그리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고 이제는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놓으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새로운 걸 배우고 즐기는 기회가 된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나이를 먹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명하게 나이 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 현명하게 나이 드는 것은 다릅니다. 현명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생의 후반기는 전반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붓다는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붓다는 또한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자연에 따르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나이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장자는 또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여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성장은 고통과 함께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지만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지지를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자신을 돌보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게 나이 드는 길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너그럽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제가 겪었던 일과 고타마 붓다, 장자, 그리고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풀지도 말고 너그럽게 하지도 말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경험이 우리를 너무 희생하게 하거나 무조건 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명하게 나이 든다는 건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지나치게 너그럽게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현명하게 나이 들면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나이듦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이상 베풀지도 말고 너그럽게 하지도 마라.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몇 년 전 저는 항상 남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조금씩 저 자신을 먼저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베풀지도 말고 너그럽게 하지도 마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고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곤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지치고 우리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현명하게 나이 든다는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건강한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먼저 돌보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너그럽게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나이 드는 법을 배워가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참지 마라. 참으면 호구된다. 몇 년 전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저에게 자꾸만 자신의 일을 떠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동료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료는 당연하게 제게 일을 맡겼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그 동료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 그 동료는 더 이상 저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았고 저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작정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지 마라, 참으면 호구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도한 인내는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때로는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인내하면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자신을 포함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인내는 결국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드는 길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우리가 억누르는 감정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참다가 폭발해버리는 그 순간을 말이죠. 이는 우리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고 타인의 요구에 쉽게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의 상징입니다. 간디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참된 비폭력은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여러분 모두 호구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팀원들에게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싶어서 제 일을 다 마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치고 제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지 말자. 그리고 저 자신을 먼저 돌보자고요. 그 후로 저는 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팀원들도 제 노력을 이해하고 저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기 존중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 존중이 높으면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붓다는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시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류블리오스 시르는 너 자신을 존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자신을 포함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존중이 단순히 자기애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존중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존경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너그럽게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세 번째로 현명하게 나이 들어야 한다.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그림 그리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고 이제는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놓으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새로운 걸 배우고 즐기는 기회가 된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나이를 먹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명하게 나이 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 현명하게 나이 드는 것은 다릅니다. 현명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생의 후반기는 전반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붓다는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붓다는 또한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자연에 따르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나이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장자는 또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여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성장은 고통과 함께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지만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지지를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자신을 돌보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게 나이 드는 길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너그럽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제가 겪었던 일과 고타마 붓다, 장자, 그리고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풀지도 말고 너그럽게 하지도 말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경험이 우리를 너무 희생하게 하거나 무조건 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명하게 나이 든다는 건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지나치게 너그럽게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현명하게 나이 들면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나이듦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이상 베풀지도 말고 너그럽게 하지도 마라.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몇 년 전 저는 항상 남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조금씩 저 자신을 먼저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베풀지도 말고 너그럽게 하지도 마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고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곤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지치고 우리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현명하게 나이 든다는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건강한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먼저 돌보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너그럽게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나이 드는 법을 배워가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참지 마라. 참으면 호구된다. 몇 년 전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저에게 자꾸만 자신의 일을 떠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동료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료는 당연하게 제게 일을 맡겼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그 동료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 그 동료는 더 이상 저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았고, 저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작정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지 마라, 참으면 호구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도한 인내는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때로는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인내하면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자신을 포함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인내는 결국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드는 길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우리가 억누르는 감정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참다가 폭발해버리는 그 순간을 말이죠. 이는 우리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고 타인의 요구에 쉽게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의 상징입니다. 간디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참된 비폭력은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여러분 모두 호구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팀원들에게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싶어서 제 일을 다 마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치고 제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지 말자. 그리고 저 자신을 먼저 돌보자고요. 그 후로 저는 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팀원들도 제 노력을 이해하고 저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기 존중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 존중이 높으면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붓다는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시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류블리오스 시르는 너 자신을 존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자신을 포함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존중이 단순히 자기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존중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존경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너그럽게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세 번째로 현명하게 나이 들어야 한다.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그림 그리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고 이제는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놓으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새로운 걸 배우고 즐기는 기회가 된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나이를 먹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명하게 나이 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 현명하게 나이 드는 것은 다릅니다. 현명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생의 후반기는 전반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붓다는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붓다는 또한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자연에 따르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나이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장자는 또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여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성장은 고통과 함께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지만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지지를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자신을 돌보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게 나이 드는 길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너그럽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제가 겪었던 일과 고타마 붓다, 장자, 그리고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풀지도 말고 너그럽게 하지도 말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경험이 우리를 너무 희생하게 하거나 무조건 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명하게 나이 든다는 건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지나치게 너그럽게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현명하게 나이 들면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나이듦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